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준의 경을 치다 박희준입니다. 한동안 여성 갱년기에 좋다며 3천억대 시장으로 성장했던 백소가 우리 시장에 일대 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몸에 좋다는 백소는 없고 가짜 백소가 판을 친다는 소식 때문이죠. 그러자 한동안 흐름도 좋았던 주식시장이 급락사태를 맞으며 요동치기도 했고요. 지금은 백소 농가부터 건강기능식품 업계까지 아주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똥은 식약청의 무능론으로도 이어지면서 질타의 목소리가 아주 매섭습니다. 백소를 사 먹었던 소비자나 내추럴 엔도텍에 투자했던 투자자 모두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아주 화가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직도 진행형인 이번 백소 사태, 오늘 박희준의 경을 치다에서 다양한 분들 모시고 제대로 한번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도 좀 내고요. 따질 건 좀 따져보고 대안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박희준의 경을 치다 오늘 살펴볼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이며 주변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말, 가짜 백소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백소를 원료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이 갱년기 여성들에게 좋다는 소문이 나면서 한동안 엄청난 히트 상품이 됐습니다. 이 건강식품을 만든 내추럴 엔도텍은 덕분에 이 코스닥 시가총액 9위의 기업으로 성장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던 중 지난 4월 22일 한국소비자원이 백소 제품 32개 중 21개에서 이어부피소가 검출됐다는 사실을 발표하면서 논란의 불씨가 시작됐습니다. 당시 내추럴 엔도텍은 소비자원을 대상으로 민형사 소송 제기 움직임을 보이면서 일간지 광고를 통해 100% 진품 백소만을 사용한다고 강조까지 했었죠. 이렇게 내추럴 엔도텍과 소비자원의 싸움은 진실 공방으로 치달았는데요. 논란이 거세지자 식약처가 내추럴 엔도텍이 보관하고 있던 백소 원료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이어부피소가 검출됐다고 밝히면서 이 공방은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러자 내추럴 엔도텍은 초반에 강경한 입장에서 노선을 바꿔 지난 5월 6일이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백소 원료 전체를 폐기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소비자원을 대상으로 한 소송도 철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일단락될 줄 알았던 백소 사태.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의 백소 제품 207개를 전수조사한 결과가 나오면서 더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시중 백소 제품 가운데 10개만이 진짜 백소를 사용했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건강기능식품 업계에서 촉발된 가짜 백소 사태는 주류 업계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백소를 원료로 사용한다던 국순당의 제품도 타격을 입으면서 국순당은 100억 원 상당의 물량 회수에 나서고 창사 이후 최대의 위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홈쇼핑, 대형마트, 백화점 등 불티나게 백소 제품을 팔던 유통사들의 신뢰도 이번 일로 크게 타격을 입게 됐고요. 환불이라는 큰 장벽과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백소 농가도 사실상 팔로가 막혀 깊은 시름에 빠져 있는데요. 여기에 내추럴 엔도텍의 시가총액이 1조 원 이상 증발을 하게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까지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이 감독 강화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도 백소 사태는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과연 백소 사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창진 아나운서 잘 들었습니다. 짚어보면 짚어볼수록 이번 사태, 어디에 홀린 것처럼 아주 국민 전체가 당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지금부터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 나와주셨는데요. 먼저 숭실대학교 경영학과 안승호 교수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법과경영문제연구소 소장이신 이지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박지호 간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위키프레스 정영진 편집장 나오셨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많이 바쁘시죠, 요즘? 아닙니다. 백소 참사다. 하도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내추럴
내추럴 엔도텍이다 뭐 이런 신조어가 좀 등장하고 있는데 네. 편집 중에 아직도 뭐 후폭풍이 지금 만만치가 않죠.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조금 전에도 뭐 소개를 좀 해주셨습니다만 대규모 환불 사태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예. 또 뭐 직원들이 또 특히나 이 사태가 나기 바로 직전에 뭐 주식을 막 팔아치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예. 문제들. 혹은 지금 제품도 보면 뭐 아까 술도 나왔습니다만 오늘 뉴스 보니까 또 샴푸까지. 그러니까 샴푸도 한방 샴푸들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한방 샴푸에도 그 백소 제품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광고했던 것들이 꽤 있거든요. 예. 그 제품들도 지금 환불 사태를 맞고 있고 그 기업들의 주가 같은 것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걸로 봐서 이 사태가 정말 어디까지 번져갈지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추럴 엔도텍의 관리를 소홀히 한 건지, 뭐 물론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또 수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은 아니면은 그 납품하는 협력 업체들에게 잘못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번 문제는 사실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우선 이제 어떤 것이 법적 분쟁의 초점인지, 예. 그다음에 누가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지, 책임의 어떤 문제. 그래서 사실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서 어찌 보면 이 일을 좀 더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해결이 된다면 굉장히 다음 단계로 우리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예. 1차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다. 1차적으로 우리 경영 쪽에서 본다면 이건 이제 공급망 관리에서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예. 결국 원재료로부터 소비자까지 어떤 그 원재료들이 변환이 되면서 이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들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 와중에도 관리가 부실했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뭐 이물질이라든지 하여튼 못해 지금 뭐 대체 좀 더 싼 어떤 원료로 대체되는 이런 상태까지 벌고 그것이 결국 발각이 돼서 지금 현 상태가 지금 나온 거거든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결국 공급망 관리라는 측면에서 좀 정비를 해야 될 그러니까 그런 가스 문제다. 공급망 전체 어떤 네, 전체적인 걸 관리 볼 수가 문제입니다. 있겠고요. 네. 자, 근데 변호사님 이게 보면은 내추럴 엔도텍이 지금 시가총액 9위 기업이거든요. 코스닥에서. 그리고 우수의약품 제조 시설로 또 인증까지 받았던 곳이고 그래서 아마 충격이 좀 더 한 것 같은데 네네네. 기업 윤리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뭐 이번 사태를 놓고 봤었을 때 이제 도덕적 해이 문제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것이 비단 엔도텍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곳곳에서 지금 어떤 도덕적 해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과거에도 이제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켰던 사건들을 보면은 우리 사회가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안전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안전장치들이 제대로 하나도 작동하지 못했을 때 결국 그 피해, 파급 효과가 전 어떤 소비자라든지 많은 국민들에게 이제 미치는 이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사태도 이제 책임이 있었을 만한 그것들을 짚어보면은 사실은 한 번쯤 거기서 문제를 발견을 해서 사전에 그 문제를 방지할 수 있었을 만한 시간적인 여유나 이런 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다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은 피해자들을 이제 양산하는 그런 시기가 됐었고요. 가장 아무래도 책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물론 다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윤리적인 측면을 좀 경시한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우선 기업 윤리에 문제가 있다라는 시각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간사님, 요번에 물론 이제 내추럴 엔도텍이 만들어낸 공급망 전체 어떤 잘못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내추럴 엔도텍이 처음에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떤 대응 방법도 굉장히 미숙해서 어떻게 보면은 사건을 더 키우지 않았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 한국 소비자원이 있는 거고 소비자들의 안전이나 권익 증진을 위해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러한 것들을 소비자들에게 투명하게 알리는 행위를 소비자원은 실시를 한 건데 이에 대해서 식약처가 이전 조사를 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다라는 식으로 반박을 하고 계속해서 아니다라는 식으로 모르쇠를 일관해 왔거든요. 하지만 지금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듯이 공장에서 수출용 제품에서는 백소 대신 이오피소를 쓴 걸로 드러나고 있고요. 예.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자신들의 책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뭐 정부 한국 소비자원의 책임 떠넘기기 자기들은 모른다 이런 식으로만 해오는 것은 기업 윤리에 심각한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근데 내추럴 엔도텍은 이렇게 대강하면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초기에는. 그래서 뭐 기업들이 그 건강식품을 이렇게 만드는 기업들이 그런 인식이 굉장히 좀 부족했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건강식품 시장이 약간 뭐 4조 원 정도 되는 엄청난 시장인데 거기에서 만들어내는 수많은 건강식품들 요즘 뭐 무슨 베린이 정말 많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품을 만들 때 예를 들면 뭐 해썹이라든지 아주 철저한 관리를 지키는 것들은 거의 없고 GMP라고 하죠. 뭐
뭐 매니팩처러 프라이스인가요?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좋은 제품 만드는 이 수준 GMP 제도 정도로는 도저히 이게 해결이 안 될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명무실한 제도 GMP 제도는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그냥 기업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몇몇 정해진 것들만 살짝 보고 오는 수준의 이 수박 겉핥기식의 이런 관리들을 하다 보니까 이 몇 번 그 정도 관리를 갖다 보면 만드는 업체들도 이 정도만 하면 되겠구나. 예. 이런 도덕적 해이 같은 게 분명히 좀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저는 가장 좀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게 참 보면은 백수가 몰랐다고 할 수 없는 게 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 논란 전에 임원진이 주식 1만 주를 매도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런 경영진의 어떤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는 관련성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좀 굉장히 유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우연일 수도 있다. 예. 그 정도도 할 수 있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돌아가는 논쟁의 초점이 약간 빗나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소비자는 100% 백소가 그 안에 들어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유를 샀는데 쌀뜨물이 들어가 있으면 그건 기대를 저버리는 짓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 왜 복잡하냐면 백소가 들어가 있느냐. 지금 사실은 증거가 확실히 안 타는 제품도 굉장히 많고요. 백소가 일부 들어가 있다라는 논쟁도 있고 일부 들어가 있으면 그럼 다른 건 뭐냐. 또 다른 것을 봤을 때 이게 몸에 나쁜 거냐. 아니면 몸에 나쁘다는 것이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냐. 아니면 아예 들어가 있는 것이 뭔지 모른다. 이런 여러 가지 조합 때문에요. 사실은 굉장히 어디에 책임이 있고 잘잘못 따지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사실은 제대로 된 아까 공급망체인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면 구매자와 그 다음에 판매자는 그 계약 조건에서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자료들을 보면은 누가 잘못이 있고 우리가 따져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제대로 작동되어 있지 않다면 사실 우피소가 문제겠습니까? 다른 잔물질도 충분히 들어갈 여지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지금 포인트가 경영상의 문제라면 그런 체계를 점검해 보는 거 하나. 두 번째, 우리가 논쟁의 초점이 뭐냐. 저는 1차적으로는 소비자의 기대 수준에 따라서 거기에 부족함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저는 그 말씀 드립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건강 식품 시장을 제대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정부의 기준 이런 것들이 아직 구체화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참 요즘 건강식품 시장이 커가긴 하는데 이 식품이 진짜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효능이 있다면 얼마만큼 있는지 그래서 이번 사태도 보면은 사실 가짜 백수 논란이 있으면서 이 기능성 원료에 대한 인정 문제 그러니까 시각적 문제로 이제 또 갈 수가 있는데 그 부분도 지적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정부가 이 모든 사태를 초래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제 그런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요. 아까 이제 내부자들이 혹시 그래도 임원들이 지금 주가를 이제 매도함으로써 이제 손실을 피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사태가 곳곳에서 짚어야 할 그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비자 어떤 주권을 이제 개선해야 된다는 문제도 있고 유통망에 대한 어떤 관리도 필요하고 정부에서의 어떤 인증 제도에 대한 것도 다시 검토돼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자본시장 측면에서 본다면은 만약에 당시에 이제 보면은 사실관계를 보면은 식약처에서 이제 재료를 수거해 갔을 당시에 임원들은 그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 매도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정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입니다. 그것은 법률적으로 이야기했었을 때는 이제 미공개 정보에 이제 기인한 이제 매도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상당하게 엄격하게 형사범으로서 처벌하고 처벌이 5년 이상의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아주 심각한 법률 위반 행위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금융 당국이 반드시 이제 사후적으로 이제 관리 이것을 공개되지 않은 정보에 기인해서 자기들의 어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매도를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건 뭐 피할 수 없는 이제 금융당국의 어떤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요. 만약에 그거에 더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식약처 자체에서 샘플을 가져갔다는 것 자체가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그러한 미공개 정보를 이제 근거로 해서 팔았다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혹시 더 나아가가지고 자기네들이 지금 진짜 백소를 쓰지 않고 일부에서 말하는 2업 우피소라고 하는 것을 썼다라는 사실까지 알았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은 더 이제 소비자 어떤 주권 문제에서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단계별로 면밀히 이제 검토해가지고 관련 당국들이 다 하나하나 조사를 해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만주 내다 파는 거 굉장히 이건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예. 뭐 넘어갈 수가 없는 이런 문제인 것 같고, 그다음에 요 식약처에서 이제 건강기능식품 인정을 할 때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가 4단계로 총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 또 생리 활성 기능 1, 2, 3등급 이렇게 4가지로 지금 구분을 하고 있는데 예. 특히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 같은 경우는 거의 의약품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건데 예. 이거 인정을 받기 위해서 뭘 하면 되냐면 실험실 연구, 그러니까 임상시험이 아니라 실험실 연구만 있어도 되고 또 논문 같은 것도 굉장히 뭐 그 조건 자체가 까다롭진 않아요. 그래서 이 논문 쓴 사람들이 다 내추럴 엔도텍 직원들입니다. 4명 중에 3명의 예. 논문이 내추럴 엔도텍의 직원이기 때문에 객관성도 전혀 지금 보증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이런 정도로 아주 쉽게 질병 발생 위험 감소 기능이라는 광고에 쓸 수 있는 문구 같은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제품들을 허가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좀 허가 자체가 좀 허술하다. 이건 우리가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너무 갑자기 커져버린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너무 갑자기 커지면서 근데 뭐 방송 언론도 뭐 거기에는 일정 부분 기여를 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관리 체계가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시장이 갑자기 커지다 보니까 식약처도 어떻게 보면 좀 역부족이지 않았나. 그러니까 간사님 어떻게 보세요? 터질 만한 게 터진 거죠? 맞습니다. 뭐 지금 뭐 식품위생법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도 그런 시장들이 너무 한꺼번에 커지기 때문에 식약처가 다 할 수 없어서 뭐 자가품질 검사라든가 이런 제도들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문제점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거든요. 예. 식약처는 근데 이러한 제도들을 마련해 놓았으면 자가품질 검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예. 승인이나 이런 것들 무분별하게 하는 게 아니라 2014년도 초에만 3만 개가 넘는 건강기능식품이 이게 지금 승인이 됐다라는 거는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이게 맞는 건지 좀 의문이 좀 드는 부분이 있고요. 편집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검사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승인하는 네. 기준들을 강화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은 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었고 끊임없이 사방군데서 주장을 해왔는데 좀 부족했던 그리고 보니까 이 또 식약처에 뭐 요즘 저 식피하란 말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네. 굉장히 여기도 관료적이고 좀 어떻게 보세요? 이 조직 자체도 좀 이번 기회에 좀 혁신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솔직히 지적에- 말씀드리면 식약처가 이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예. 이제 문제는 바로 그거죠. 식약처는 그런 능력을 사실 전문성을 일부에서만 갖고 있는데 사실은 식약처가 모든 문제를 통제하겠다는 어찌 보면 자기 능력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함으로써 사실은 여러 군데서 빈틈이 생기는 저는 그런 문제를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소비자원과의 어떤 갈등의 이슈는 오히려 저는 좀 바람직하다고 좀 봐요. 왜냐하면 소비자 보호원 쪽의 입장이 있고 식약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상호 견제의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됐기 때문에 그나마 작동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이 정도까지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어보고요.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식약처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기의 어떤 전문 영역을 좀 더 넓히든지 아니면 일부 기능들을 다른 정부 부처에 넘기든지 아니면 제3의 기관에서 그 문제를 담당하든지 이런 식의 그 아주 적극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지 그렇지 않다면 똑같은 문제 계속 발생할 겁니다. 또 한 가지만 부연 설명드린다면은 지난번에 세월호가 터진 다음에도 이제 뭐 관피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예, 나왔는데요. 지금은 이제 식피하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뭐 일만 터지면 피하를 붙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관료들 어떤 사회에 대한 어떤 그 좀 뭐라 그럴까 보수적인 행태라든지 내지는 어떤 업체와의 이 결탁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제대로 된 관리를 못하고 있는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고 이제 검찰 수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밝히겠습니다만은 또 한 가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요번에 이 사태를 좀 더 이제 크게 심각하게 만든 이유 중에는 과장 광고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과장 광고에 보면은 지금 내용들을 보시면은 과장 광고가 아니냐를 판단하는 그 협회가 있는데 그 협회에 업체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말도 안 되는. 예, 지금 구조 자체가 결국 자기 제품을 생산하는 거에 있어서 이것이 과장 광고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어떤 협회에 또 소속돼 있다 보니까 이해상충이라는 문제가 있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구조 자체, 지금 이 과장 광고를 통해 가지고 소비자들을 현혹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어떤 기준도 제대로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사후적으로 지금 어떤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지적되고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보겠습니다. 식피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예. 붙여드리면 식약처 고위공직자 재취업 현황이 나왔어요. 근데 2005년부터 93명의 고위공직자들 4급 이상 공무원들이 퇴직을 해서 어디를 갔나 봤더니 그중에 90%, 89.2%가 다시 식품의약품 안전검증기관 관련 협회 사기업 여기 이제 취직을 한 거거든요. 말 그대로 예전에
뭐 해양수산부라든지 뭐 하여튼 예. 고위 관리들이 다 다시 이제 취직한 것들이 관련 기업들 취직했듯이 그래서 이제 식피하라는 말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또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 관리가 제대로 될 수가 있겠느냐. 식약처가 아무리 의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예. 자신의 선배님들이 간 그 기업들, 그 어떤 뭐 규정된 협회 같은 것들을 어떻게 감독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건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그런데 될 인사가 것 같아요. 만사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면은 이번에 이제 주식시장도 타격을 입고 물론 1차적으로 소비자, 그다음 주식시장의 투자자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지만 또 좀 마음이 아픈 게 이 시장이 잘 될 것 같아가지고 투자를 한 농가들 요번에 뭐 앞으로는 이 시장이 또 죽을 것 같은데 네. 농민들 금산 피해 참 같은 경우가 예. 보니까 이번에 문제가 됐었던 뭐 이어부 부이소가 아닌 토종 백소를 많이 예. 좀 기르셨던 것 같아요. 농작물도 예. 많이 기르셨던 것 같고 또 경북 영주에서도 뭐 납품을 많이 좀 받았다. 이 국순당 같은 경우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농가가 과연 그러면 100% 정말 순수하게 토종 백소를 다 납품을 했느냐. 물론 이제 대부분의 농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부 농가에서는 또 그렇지 않은 점들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국순당이 1년에 한 매월 한 2천만 원씩 정도 이렇게 경북 영주에서 받아들였는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다른 데서 혼입되진 않았거든요. 오로지 거기서만 받은 제품들을 썼는데, 거기서도 이어부피소 성분이 나왔단 말이죠. 예. 그렇게 본다면, 어쩌면 농가에서도 뭐 고이든 혹은 뭐 자신들도 그 구분 자체를 잘 못했든 예. 뭔가 그 제대로 되지 않은 백소가 아닌 이어부피소가 포함된 것들을 길렀을 가능성도 상당히 적지 않다. 농가도 또 피해자이자 가해자일 수 그 있는 개연성이 있죠. 농가 부분은 좀 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예. 게 물론 농가에서도 그런 것들을 구별하지 못하고 이어피서를 혼용해서 기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당연히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제품으로 만드는 업체에서 그걸 필터링 해야 되는 거지.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농가에게 이렇게 피해를 국순당 같은 경우가 지금 대부분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그렇죠. 전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심지어 충북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 백소 생산의 절반 가까이를 이쪽에서 하고 있는데 도에서 지자체에서 이걸 인증해줘서 가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이제 보강하겠다고 발표까지 할 정도로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안 그런 농가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당연히 그 상위로 올라가서 업체에서 필터링을 했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보면 이게 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는 거죠. 주식시장도 지금 시가총액 1조 넘는 돈이 그냥 날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9만 원에 거래되고 있던 예. 주식이 지금 이제 10분의 1로 반토막이, 지금 10분의 1 토막이 시장의 났고요. 신뢰도 이번에 문제가 좀 된다고 보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개별적인 기업뿐만 아니라 이 산업 전체,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는 산업 전체에 타격이 오고 그거보다 이제 한 발 더 나가가지고 어떤 우리나라 유통망 전체에 대한 어떤 신뢰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심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 사안이고요. 좀 전에 두 분이 지적하신 내용을 듣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납니다. 이제 경제학에 보면은 그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이번에 그 좋은 백소를 어떤 농가에서 이제 만들어내는 분들까지도 이제 도매금으로 지금 피해를 보게 생겼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소비자들이 일단 당장에는 백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혐오증을 느끼기 때문에 예. 전체 소비 자체가 줄어들고 그러다 그렇죠. 보면은 시장이 죽겠죠. 시장 자체가 지금 너무나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럼 선의에 의해서 진짜 좋은 백소라고 하는 것을 생산해냈던 농가들은 어쩔 수 없이 지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참 나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어떤 정부에서 좀 어떤 대책을 좀 세워서 정말 좋은 건 좋은 거다라고 예. 하는 옥석을 좀 가려내는 그런 내용들을 좀 발표했으면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뭐 주식시장 신뢰가 무너진 데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지금 금요일 1시 23분 지나고 있는데 이 시간 주식시장은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황센터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시황센터 나와주십시오. 네, 생톡 시황센터입니다. 오후 1시 구간 우리 증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 상황을 좀 짚어보고 다시 한번 경험을 치셔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코스피 지수 어제도 상승을 했고요. 오늘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달 들어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쭉 이어져 왔었는데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이제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기간 조정인데요. 과연 얼마만큼 기간이 이어질 것인지 6월 달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5월의 마지막 거래일 코스피 지수 좀 확인하셨고 현재 외국인이 1,191억 원 사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2,000억 원 넘는 사자세를 나타내더니 오늘도 1,191억 원 굉장히 많은 양의 또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코스피 시장을 상승 견인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이제 개인하고 기관이 각각 929억 원, 259억 원 동반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보다 더욱더 상승폭이 큰데요. 현재 0.97% 오른 715.86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715선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수급 현황을 살펴보시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현재 외국인하고 기관이 쌍그리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소폭이긴 합니다만 외국인에서 16억 원가량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기관은 222억 원 동반 사사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나홀로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종목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으로 가보시면요. 1위에서부터 5위까지 흐름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보합권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오늘 2%대 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0조 원이 넘는 반도체 설비 투자 소식을 밝혔기 때문에 이러한 지지부진한 양상 속에서도 반도체주가 새로운 주도주로 현재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2% 넘는 현재 급등 현상, 현대차가 1.6% 오르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2,500원 오른 15만 8,5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엔저 현상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고 지속화되고 있습니다만 현대차 너무 많이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현재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한국전력이 0.22%로서 강보합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눈에 띄는 것이 삼성 SDS인데요.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삼성 SDS 주가가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1%대 강한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요. 가장 눈에 띄는 것 다음 카카오의 폭등 현상인데요. 다음 카카오가 현재 8%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잘 나가는 SNS 매체를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들려왔는데요. 2억 명이 넘는 인도네시아에서 아주 좋은 플랫폼을 구축을 했다라는 증권가의 호평이 이어지면서 다음 카카오 현재 8%대 아주 폭등하고 있습니다. 동선은 보합권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파라다이스가 1.43% 하락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 계속해서 가짜 백수 논란 이야기를 들어보셨겠지만 내추럴 엔도텍이 굉장히 하한가를 맞으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한 반면에 백수 대체주로서 다른 의약품들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수혜를 받은 것이 이제 메디톡스인데 현재 0.48%의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2,300원 오른 47만 8,2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분위기를 좀 살펴봤고요. 이어서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자전거의 새 미래를 연다. 단 한 번의 시선으로 모든 가치. 자전거 트렌드를 바꾼 혁신적 프레임. 철보다 강하고 알루미늄보다 가볍다. 비교하고 또 비교하라. 강하면서 가벼운 나노카본 프레임. 대한민국 자전거의 자존심. 나노카본 바이크. 메이드 인 코리아. 위아 위스. 오늘 경일치다에서는 우리 시장을 뒤흔든 가짜 백수 사태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로 국민의 불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지난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 대책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조관리 단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했습니다. 단순히 눈으로 봤을 때 구분이 어려운 원재료에 대해서 진입 판별 기준과 시험법을 마련하고 제조사의 자가품질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자가품질 검사 결과 부적합이 생겼을 때는 식약처에 필수적으로 보고하도록 했고요. 이를 어기게 되면 영업정지 1개월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신규 제조업자들은 영업허가 시 무조건 우수제조 기준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기존 영업자 역시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의적으로 불법 원료를 사용할 경우 처벌 규정을 제조정지 2개월에서 판매금액 환수와 영업정지 2개월로 강화를 했습니다. 제품의 유통 단계에서 필요한 사후 관리도 더 철저하게 한다는 계획인데요. 소비자를 기만하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위법 행위에 대해 범정부 합동기획 감시를 벌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7년까지 연 6회로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제조업체는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수입 판매 업체는 과거 2년간 위반 업체 약 1,400개를 대상으로 특별 관리도 시행합니다. 지금까지 신고된 품목 중에서 실제 생산되는 5,500개 품목에 대해서는 전수 검사도 벌입니다. 또 내년 5월부터 200여 개가 넘는 기능성 원료를 재평가할 예정인데요. 재평가를 통해 안정성과 기능성을 추가로 입증하게 할 계획입니다. 식약처가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자 모든 부담을 기업에 떠넘기고 있다며 업계에서는 볼멘 소리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식약처가 내놓은 안전관리 개선 대책,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과연 제2의 백소 사태를 막는 처방전이 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시죠. 네, 이번에도 이창진 아나운서 잘 들었습니다. 제2의 백소 사태를 막기 위해 26일 식약처가 내놓은 대책들을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누기 전에 참 이 건강식품 지금 뭐 드세요? 뭐 드시는 거 있으십니까, 건강식품? 홍삼 먹고 있습니다. 홍삼. 뭐 드세요? 저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 먹는 건 예. 없습니다. 아직 안 드실 네, 나이. 저는 아직 안 우리 먹습니다. 편집장님은 저는 가끔 비타민 먹습니다. 비타민. 네네. 야, 근데 이게 아까 제가 서두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건강식품 이렇게 홍보, 광고를 보면요. 특히 이제 홈쇼핑, 그 다음에 많은 이제 프로그램들의 그 쇼닥터라고 얘기하죠. 의사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그 건강식품 효능을 아주 뭐 논리적으로 설명을 자세하게 잘 해주세요. 근데 이렇게 밤에 잠 안 올 때 TV 보고 있으면 먹으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가 좀 들면 왜 몸이 안 좋은데 탁 생기는데 그 광고 보면 먹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과장 광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좀 의사분들 광고 좀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 아니었나. 물론입니다. 소비자 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분들이 나와가지고 예, 예. 자기의 소견 이야기를 하면은 아무래도 신뢰가 더 갈 수밖에 예. 없는 거고요. 그 사람들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또 그만큼의 어떤 사회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조심해야 되는데 이번에 사태에서도 밝혀졌습니다만은 사실 거기에 나왔던 많은 의사분들이 이 제품을 사실 임상 실험하거나 이런 분들은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냥 상식선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한 건데 소비자 입장에서 광고는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제대로 잘된 광고냐 아니냐, 내지는 진실을 전달한 광고냐 아니냐. 근데 아까도 지적하셨습니다만은 사실 홈쇼핑이나 이런 데 광고 나오다 보면은 그런 분들 나와가지고 자꾸 신뢰성 있는 말을 하다 보면 현혹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한 가지 외국과 사례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미국 FDA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건강기능식품 같은 거에 어떤 관리에 이제 개입을 하게 되는데 절대로 광고를 하는 과정 중에 큐어라는 말을 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치료에 효과가 있다. 예. 이것은 의학인 거 아니기 때문에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는 말을 쓰는 순간 사기죄를 적용하는 경우가 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될 수 있는 언어 자체도 상당히 엄격하게 규정이 하고 있는 데 반해서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미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돈도 좋지만 좀 먹는 거 가지고는 좀 우리가 장난치지 말고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의사분들이 예. 프로세스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뭐 특히나 요즘에 얘기하는 뭐 이른바 케이블 TV라든지 뭐 종편 같은 데 많이 나오세요. 일단 나와서 인지도를 쌓고 얼굴을 알립니다. 예. 알린 다음에 좀 알린 분들이 이제 그 다음에 홈쇼핑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하시는 거죠. 뭐 많은 돈을 받고 가시는 걸로 알고 예. 있는데 그럼 그 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 저는 의협에서 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어쩜 뭐 아직까지 법적으로 이 사람들을 막을 만한 이게 없다면 예. 의협이라는 그 아주 큰 단체에서 의사 전체에 어떻게 보면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굉장히 그렇죠. 좀 안 좋은 예. 일이기 때문에 예. 이건 의협에서 좀 나서서 그런 의사들이 혹시라도 좀 더 과다한 얘기를 좀 많이 한다든지 뭐 이랬을 땐 좀 제재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내부 규정이라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의협이 너무 좀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그- 부분도 예. 한 말씀 드리면은 저희 의사분들에 대해서 할 말씀들이 많으시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허위 예. 광고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예. 있거든요. 있죠. 이런 예. 부분들을 좀 지키고 있지 않는 예. 게 좀 문제인 것 같은데 방송 같은 경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예. 제재도 하고 과징금도 부과하고 이런 작업들을 충실히 하고 있었거든요. 예. 제가 계속 식약처에 대한 비판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역시 식약처의 관련 법에서 이렇게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면 이러한 예. 부분들을 유형을 정해놓고 이러한 부분은 명확하게 허위고 과대 광고이기 때문에 막아야 한다. 이런 예. 것들을 철저하게 좀 필터링을 해냈어야 했는데 이런 부분 역시 놓치고 있었던 게 결국에는 한꺼번에 다 터져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내놓은 게 또 자가 품질 검사를 의무화하겠다 하는 방안을 내놨는데 어떻게 좀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사실 건강식품업계는 큰 기업도 있지만 사실 영세한 작은 기업도 많은데 그게 뭐 실효성이 있을지 아니면 글쎄요, 또 오늘 부담이 이제 너무 정부가 심하지 이제 이 예. 사태가 이제 심각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대책을 내세웠는데요. 규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사전적 규제라는 게 있고 사후적 규제라는 게 있는데
사실 사전적 규제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까도 여러분들이 서두에서 이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건강 기능식품 산업이 갑작스럽게 이제 커지는 가운데 그 관리할 수 있는 식약처라고 하는 인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아무리 사전적인 규제 장치를 마련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쫓아가는 데에는 버거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덤성덤성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은 그 피해 전체가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이제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데요. 저는 좀 더 근본적인 어떤 이 소비자 권익 내지는 소비자 주권을 진작시키는 좀 더 근본적인 좀 해결책이 좀 이제는 나와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사실 이번에는 이제 이 백소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제 그 먹는 문제가 됐지만 사실 소비자들 대한민국 소비자 주권이라고 하는 게 세계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주 거의 가장 낮은 수준의 지금 정도고 그것이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기업을 지켜야 된다. 기업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이제 논의가 있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소비자분들 제가 여러 번 이제 글에서도 썼습니다만 너무 착하세요. 예.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어떤 잘못된 제품이 이렇게 팔렸으면 당장에 집단 소송이 들어오고 그것이 억제 효과를 일으켜가지고 기업이 이제 좋은 기업이 갈 수 있도록 유도가 되는 데 비해서 한국 소비자들은 법적으로도 그런 어떤 제도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냥 참고 견디시고 예. 에이 내가 피해보고 말지 자꾸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예.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먹는 거 갖고 자꾸 장난치는 기업이 나오고 예. 뭐 소비자들이 진짜 어떻게 억울한 수밖에 없는 그런 피해자들 이제 제품들이 자꾸 나오고 이러는데 이제는 좀 더 정부에서도 사전적 규제에만 너무 어떤 그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 부분도 물론 고쳐 나가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소비자들이 직접 피해본 부분을 갖다가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제도 자체를 마련하는 소위 말해서 사후적 규제 장치에 대한 집중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라고 저는 그래서 이제 생각합니다. 그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소비자원이 있는데 이번에 백소 사태가 터질 때도 소비자원이 제일 처음 발견을 해서 그 90%는 가짜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전량 폐기 처분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들었어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은 권고니까 권고는 권고인 거예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거를 요즘 좀 논의가 있는 것 같아요. 소비자 모르겠는데 이게 또 다른 규제가 돼 갖고 또 다른 권력을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소비자원에 조금 1차적으로 근데 이게 아마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 소비자 보호의 권한을 확대한다고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더 근본적으로 예. 소비자 피해에 대한 법적인 정비가 일단은 우선이 돼야 된다고요. 예, 예. 사실 이 같은 사건을 계기로 한번 좀 자세히 좀 살펴보고요. 예. 꼭 소비자원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럼 자가품질 문제도 좀 제도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제도 사실은 자기네 제품의 품질이 높으면 시장에 잘 팔리고 그러면 그것이 자기한테 이익이 된다는 그런 그 가정 하에서 사실은 자가품질 점검 제도라는 게 생길 수 있겠는데 바로 그 점이죠. 특정한 조건이 갖췄을 때는 이 제도가 굉장히 바람직한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메커니즘에 맡겨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다. 그렇다면 그 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들은 어떻게 되는가? 사실 정부는 그런 쪽에 좀 신경을 더 써줘야 되겠고요. 사실 이번 사건의 가장 아쉬운 점은 뭐냐면 물론 식약처나 소비자 보호도 물론 책임이 있겠지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제조사들, 특히 대기업 제조사들, 그 다음에 대기업 그 판매처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 유통에서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좀 서로 다 발뺌하기 바쁘는 이런 상태를 좀 떠나가지고 산업 전반을 좀 키운다는 입장에서 좀 리더십을 적극적으로 발휘할 필요가 있다. 사실은 지금 같은 상황에 판매처 같은 경우는 제품을 회수하기 위한 어떤 창구로서 역할을 우선적으로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게 지금 이영우 비서가 무해하다, 왜 지금 그런 논란에 빠져서 좀 가만히 있고 있는데 사실 1차적으로는 잘못 기대한 바를 좀 저버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제품을 우선적으로 해서야 되는 그런 리더십을 좀 발휘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모든 걸 다 정부에 맡기고 뭔가를 해보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시장 경제에서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 소비자원이 예. 힘을 더 가져야 되냐는 질문에 저는 예. 그렇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다. 미국 같은 경우 아까 잠깐 예를 들어주셨습니다만 제가 어떤 경우를 봤냐면 그 맥도날드에서 예. 커피를 샀어요. 예. 커피를 샀는데 그걸 쏟았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주의하라는 문구가 없었다고 주의하라는 문구가 엄청난- 없어. 그 300억인가 받았거든요. 예, 예. 그 아주 유명한 케이스인데 그렇게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피해에 대해서 소송을 거는 것이 굉장히 익숙한 편인데 우리는 법원 한번 가는 거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중간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누구냐? 결국은 소비자원밖에 없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럼 그 소비자원에 좀 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서
대기업과 일반 소비자가 1대1로 싸운다는 건 뭐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뭐 엄청난 양의 엄청난 돈의 유명한 그 법인들 다 기용을 할 텐데 어떻게 혼자서 싸웁니까? 이럴 때는 소비자원이 당연히 나서서 중간에서 이걸 중개해줘야 되는 것이 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만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실 이렇게 이제 소비자가 많은 상태에서 피해가 갔었을 때 개별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피해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가나 소송 비용하고 비교했었을 때 예를 들어서 정말로 어떤 법률 비용에 비해서는 소소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내가 그런 법률적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이런 피해를 청구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대부분 안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것이 소위 말하는 집단 소송이라는 건데요. 집단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피해 규모는 상당히 컸을 때 개별적인 소비자들은 적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가 되면은 큰 사건에서 그렇죠. 대표 원고를 선발함으로써 그 대표 원고가 승소를 하게 되면은 그 승소의 효과가 전체 그룹에게 미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 번 지금 이 논의가 이루어졌어요. 소비자의 이제 권익을 신장해야 될 때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경제 발전 단계에서 왔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소비자 집단 소송 제도 자체가 도입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정치권에서 매번 나오기는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것이 제대로 된 어떤 법제화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소비자 지금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좀 첨언을 하면요. 소비자 집단 소송 제도가 없으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저희가 작년에 동서식품 다 기억하시겠지만 대장균균 시리얼 자가품질 검사에서 나왔는데 신고 안 하고 그대로 제조공정에 돌려서 섞어서 10%씩 섞어서 시중에 유통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십억의 이익을 받았는데 정부에게 받은 과징금은 3천만 원 정도입니다. 자가품질 검사를 신고하지 않았다라는 것만 이렇게 받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홈플러스가 불법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보험회사에 판매를 해서 230억 정도의 수익을 냈거든요. 근데 이번에 모든 죄를 다 부정하고 있고 공정위에서 표시광고법 위반으로만 4억 정도 과징금 받은 게 다거든요. 기업은 엄청나게 많은 이익을 받고 소비자에겐 피해를 가고 하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건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근절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집단 소송제도 그러니까 이번 사건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서로 그냥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이런 제대로 된 윤리의식 가지지 못하고 기업 경영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이 땅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벌써 우리나라가 이 정도 수준이 왔는데 이런 자꾸 먹는 거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고 이런다는 것 자체가 정말 진짜 화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번에 그 주식시장 얘기를 좀 해보면 투자자들도 참 그냥 이쪽 산업 좀 뜬다 하니까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묻지마 투자해가지고 과열현상 만들고 또 신뢰 무너 언제까지 좀 우리 주식시장이 이렇게 가야 어떻게 보시는지? 글쎄요, 뭐 주식이라는 게 어떤 뭐 기업의 가치를 생각을 해서 사실은 주식을 산다는 거는 그 회사와 나는 동업을 한다는 거랑 같은 의미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 내 주식을 샀다는 건 그만큼 이제 그 회사를 믿고 내가 이 회사에 투자를 하고 그 나중에 이익이 생겼을 때 같이 나누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뭐 그 내추럴 엔더텍이라든지 몇몇 그 사례에서 보듯이 뭐 정치인이 뭐 누가 한번 당선이 되면 갑자기 그 관련된 무슨 뭐 사촌의 형제 운영 기업들 다 갑자기 막 뜨는 이런 테마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너무 투기 성향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왜곡된 점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피해를 또 개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좀 보실 텐데 물론 개미 투자자들 피해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그분들도 투자를 하실 때 나의 돈이고 나의 돈의 투자의 책임은 분명히 100% 나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투자를 하실 때는 물론 욕심이 더 생기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하지만 그래도 이 회사의 가치를 어쨌든 쳐다보고 그리고 좀 동업자 정신으로 가야지 지금 당장 뭐 돈 얼마 넣고 얼마 따먹겠다는 생각으로 하시면은 이건 정확한 주식시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있어서의 그 소위 쏠림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논문에서도 이미 지적됐고 소위 이제 투자를 하기 전에 내재적 가치나 이런 것들을 따짐으로써 자기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장기적 투자의 가치가 있느냐 이런 식의 어떤 좀 이성적인 프로세스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잘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소위 말하는 뜨는 주, 테마주 이런 것들 위주로 지금 자꾸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이제 하나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증권사에서 나오는 증권사 리포트들이 있습니다. 소위 애널리스트 리포트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사실은 즉각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계속해서 시장에다가 정보를 통해 가지고 뭐 워닝을 준다거나 경고를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송구스럽긴 합니다만은 증권사 리포트도 제대로 된 반영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이 회사는 문제가 있어서 보이니까 내가 다운그레이딩, 소위 말해서 이제 매도를 하라라고 권했을 때 난리가 납니다. 그 기업으로부터 내지는 그 기업이
뭐 우리나라의 재벌에 속해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토론을 합니다. 나 이민 가야 될 것 같아. 이 정도로 그러니까 자기가 전문가로서 평가한 거에 대한 시장에서의 신뢰 내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존경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다른 힘을 발휘해가지고 자꾸 압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아닌가라는 근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얘기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이 사건의 핵심이 남탓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저부터가 지금 뭐 싸잡아가지고 다 돌아가면서 비난해야 되는데 뭐 시장을 보시면서 그럼 박희준 너는 제대로 하고 있냐 그럼 저도 크게 뭐 할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없는데. 요는 그렇습니다. 예. 그 좋은 정보도 있고 나쁜 정보도 있고 이것이 예. 다 표출이 돼야 되고 사실 이런 시장 경제에서는 소비자의 판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 알고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이제 책임을 어느 정도 진다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모르고 판단하는 거. 주식을 사더라도 그렇고 뭐 건강기능식품을 사더라도 그쵸.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실 언론의 기관이 언론 역할이 되게 크긴 큽니다. 그래서 그런 올바른 정보가 적어도 소비자한테는 접근될 수 있도록 이런 체제가 사실 갖춰져야 필요합니다. 자, 근데 이제 어차피 고령화 시대가 오고요. 갈수록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은 높아질 거고 이게 우리가 뭐 버릴 시장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랬다고 다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제 정신 차리고 다시 이제 제대로 가야 되는데 자, 이제 한 시간 5분 남았거든요. 막 비탄면은 할 만큼 한 것 같고 이제 좀 제대로 해보자. 뭐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글쎄요, 일단은 잃어버린 시장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정부는 사전적 규제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후적 규제에 대한 어떤 정비를 좀 필요로 함으로써 예. 다시 소비자들의 어떤 신뢰를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정책을 힘을 모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은 어떻습니까? 좀 혹시 알고 계신 외국이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미국 어떻게 같은 좀 경우도요. 한 해 한 2,870만에서 7천만 건 정도의 이 신고들이 있고요. 한 1,500명 정도가 이 식품 관련해서 사망을 한다는 거예요. 미국도 굉장히 많은 그 사망 사고가 있고 우리나라도 뭐 물론 적지 않겠습니다만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식품 관리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다. 선진국이라도 어려운 예. 문제다라는 건 우리가 인식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저는 이여부 비서 또 이번에 백소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과연 이 백소라는 게 정말 그렇게 좋은 건지 그러니까 지금 요즘 하도 많이 나오고 있는 그 건강식품들이 정말 그렇게 효능이 있는 건지 우리가 한 번쯤 좀 아마 제 생각에 누가 TV 나와갖고 몇 번 이렇게 바퀴벌레 몸이 좋다고 그러면 우리 바퀴벌레 싹 다 없어질 거예요. 워낙, 예.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있어요. 사실 한류의 어떤 지금 화장품의 이런 업계가 굉장히 한류 때문에 굉장히 붐이 조성되고 있는데 부담식품이다. 예, 건강식품이 사실 두 번째 그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좀 그 장기적인 시각에서 그러면 왜 소위 말해 중국 소비자들이 왜 한국 제품을 사는가? 사실 신뢰의 문제입니다. 사실 이렇게 적발되고 그다음에 개선되는 노력들이 보일 때 전 세계적으로 한류와 함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우리 국가 이미지가 형성이 되고 장기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이런 그 아까 특히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이런 대기업들이 이번에는 좀 제대로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터져나오고 있는 소비자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로는 아까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소비자 집단 소송 제도가 생긴다면 기업들은 스스로 자정작용이 일어날 거고요. 예. 그리고 지금 업체들이 하는 말, 식약처가 하는 말, 그리고 식약처가 26일 날 내놨던 대책들을 보면 실질적인 직접적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해결을 해줄 거다라는 게 한 명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피해는 소비자가 다 받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받고 나가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정당하게 피해도 배상을 받고 이러한 배상들이 무서워서 업체들이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가 궁극적으로 도입되는 게 이런 문제들을 근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 안 바꾸면 앞으로 기업 쉽지 않겠는데요,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경제가 어렵고 이제 일자리가 모자라다 보니까 이제 어떤 기업을 만드는 데만 너무 초점이 맞는데요. 21세기는 그런 식의 어떤 사회 모토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기업을 많이 만들어내도록 정책은 유도가 되어야 됩니다. 기업을 많이 만들어서 그 나쁜 기업이 나오게 함으로써 그것이 피해가 전체적으로 국민에게 전가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든다면은 그런 기업은 이게 놔둬서도 안 되고 결국은 좋은 기업을 만들 수 있는 자꾸 기업 환경을 만들어냄으로써 그것이 유도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시장 역사를 쭉 보면 참 이렇게 시장을 바로잡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잖아요. 사고가 터지고 그걸 통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데 그게 우연의 일치인지 뭐 경기 좋은 때가 사실은 없습니다만은 꼭 경기가 안 좋을 때 터져서 경제 논리로 그게 이렇게 덮어 씌워져 갖고 그냥 얼렁뚱땅 많이 그랬잖아요. 뭐 경제 논리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요. 예. 어떻게 보면 좀 장기적이냐 단기적이냐 이런 논리의 싸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이게 단기적인 논리가 앞다기보다는 장기적인 논리에서 문제를 좀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된다면 여태까지 어떤 안전과 관련된 여러 관련 기관들에 대한 역할 조정도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기업이 망하면 우리 나라가 망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 노키아가 망했지만 지금 더 잘 나가죠. 훨씬 더 좋은 회사들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업 하나 망하는 거에 대해서 물론 이제 그 기업이 망하는 거 그 기업에 대한 혹은 그 기업에 다니는 뭐 직원들에 대한 굉장히 아픔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 좋은 기업이 아니라면 망하는 것도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그 직원들도 뭐 퇴직금을 받고 또 다른 곳에 이제 좋은 곳으로 취직을 해서 점점 좋은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야지 너무 그 기업이 하나 크게 자리 잡고 있다고 그래서 그 기업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가 뭐 벌벌 떨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청자분들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봐 지금 뭐 특정 기업을 지금 대상으로 그렇죠. 하시는 예, 말씀은 그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예. 예. 우리 전반적인 시장에서 기업들의 행태를 싸잡아서 비난을 하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좀 정부 역할 좀 한번 더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간사님. 네, 정부는 저희가 항상 주장하는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식약청이었던 거를 식약처로 승격을 시켜줬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소비자들의 안전과 안심을 위해서 컨트롤 타워를 해라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부가 그걸 다 하는 거는 불가능한데요. 이렇게 처로 승격을 해놓을 정도면은 그러한 역할들을 충실히 해낼 거라고 기대를 하고 그만한 금의 권한을 줬고 모든 것들을 집중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불량식품을 근절하기로 했던 박근혜 정부가 약속을 지금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 그 이후로 식품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더 많은 문제점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으니까 이거를 좀 반면교사 삼아서 제도를 좀 개선을 하고 소비자 피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 좀 방안들을 빠르게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 백수호 사태를 통해서 짚어본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실태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 살펴봤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 나와주셨는데요. 먼저 안승호 숭실대학교 경영대학 원장, 언제 또 원장이 되셨네요? 네. 예, 원장님 나오셨고요. 그 다음에 박지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간사 나오셨고요. 그 다음에 정영진 위키프레스 편집장, 그 다음에 이지수 변호사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어떤 일만 터지면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 다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말자. 뭐 이런 반성 참 많이 하는데 그런데 참 아쉬울 때가 많죠. 자, 이번에는 좀 꼭 반성해야 될 분들, 뭐 저 포함해서입니다. 제대로 좀 반성하기를 바라고요. 정말 다른 것도 아니고 좀 먹는 것 가지고 이렇게 자꾸 문제 생기는 일은 이제 더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박희준의 경을 치다 오늘은 여기서 줄이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